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과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기붕 정책기획 담당 주사입니다. 강은숙 예산 담당 주사입니다. 조상현 홍보 담당 주사입니다. 최태경 청렴감사 담당 주사입니다. 엄경미 규제기획 담당 주사입니다. 양희주 대협력 담당 주사입니다. 언제나 깊은 애정과 특별한 지원을 알프스 하동 발전을 위해 큰 성을 보내주시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5번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답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감사 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쇄대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총 19개 단체에 3억 2,873만 8천 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18개 단체에 3억 1,345만 3천 원을 지원하여 현재 보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정상검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공무직 3명과 기간제 1명이고 2021년도에는 공무직 4명, 기간제 1명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20년도에는 없고 2021년도에 한 건으로 제한군인회관 노후시설보수 공사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군부 최우수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3억 원을 수상하여 현재 행정복합타운 내 도로 개설 공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작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 청소년 해외 체험 연수 확대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연수는 전면 취소되었고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9개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총 38회를, 올해는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2호조, 유지관리 등 총 3건에 1억 2,604만 3천 원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제37회
국민의 날 행사 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군정 만족도 조사 용역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군정 주의시 적수립 시 반영을 하여 해오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고충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17건, 2021년도에는 현재 10건 등 총 2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5개 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1개 언론사의 전광판에 약 1개월간 1일 한 25회 정도 하동 녹차 관련 홍보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2011년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와 2019년 3개군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개요와 운영 실정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국내의 교류도시 중국, 청도시, 장가계시에 마스크, 방호복 등을 지원하였고 송파구, 안양시, 동래구청, 해운대구청 등에는 농특산물 세트 등 국내외 자매 관련 행사비 1,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각종 국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하동 국민신고 처리 시스템 개선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으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획예산값 소관입니다. 하동군 상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월 20건, 신규가 24건 등 44건의 소송 중에 20건은 종결하고 24건은 계류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2월 24건, 신규 5건 등 29건 중에서 현재 3건은 종결되고 2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2020년도에 1건에 38만 6,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소송 사건 내역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행정심판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12건이 접수되어서 인용 2건, 기각 5건, 각각 3건, 기타 2건이며 2021년도 현재까지 기각 1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도별 사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하동군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 지적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는 2020년도에 고전면 등 7개소에 2021년도에는 금성과 하동업 이해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 내역은 부가 86만 4천원, 해소는 5,085만 2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와 주의 등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6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외부 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현재까지 외부 감사는 총 2회를 수감하였고 감사 지적 건수는 전체 3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2페이지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 관련 징계 처분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비유행은 품위 손상이 4건, 근무 불성실이 76건이고, 징계 유행은 경쟁개건이 3건, 불문경고가 5건, 훈계가 37건, 주의가 35건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예비비 31억 4,500만 원을, 2021년도 현재까지는 21억 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 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 내역은 4건에 1억 2,200만 원이고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총 10건에 12억 9,69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최근 3년간 재정 자립 현황 및 채무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 자립도는 2019년도에는 7.29%, 2020년도에는 8.32%, 2021년도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1.67%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자체 수입을 충당하고 있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수입 증가율이 어전 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체 수입 확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채는 2018년도에 스포츠파크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1,400억 원이며 근본 상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주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 회계는 2020년도에 289억 5,400만 원, 2021년에는 209억 8,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0년도에는 590억 4,900만 원, 2021년도에는 193억 9,500만 원이며, 이 모든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과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광고료 및 신문 구독료 현황입니다. 부서별 광고료 지급 현황은 2020년도에 8억 9,231만 3천 원을, 2021년에는 1억 5,7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신문 구독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6,942만 6천 원을, 2021년도에는 1,44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은 중앙지가 8개사, 지방지가 16개사, 인터넷 신문 등 19개사, 통신사가 4개사, 지역신문사가 3개사, 잡지사가 3개사 등 총 53개소에 2020년도에는 2억 4,655만 원을, 2021년도에는 1억 1,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페이지 방송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은 2020년도에는 6,072만 원을, 2021년도에 현재까지는 1,243만 원입니다. 지역신문 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국내외 자매 교류 현황입니다. 민선 7기 국내외 자매 교류 도시는 미국 야키마시와 부산 동래구, 중구 3개 도시이며 한중도시개발연맹
도시인 중구 칭다오시, 청량구 등 3개 도시 등 총 6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서 7기 중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호방문 교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94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중교부금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 결산 기준 2174억 1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에서 2234억 9500만 원입니다. 96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020년도에 277억 8200만 원, 2021년도 1회 추경 기준 229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부 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세출 예산 유보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11개 편성목에 25개 통계목에 15%를, 2021년도 유보 계획은 9개 편성목에 22개 통계목에 5 내지 10%를 절감 목표를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증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최종 예산 기준 일반회계의 경우는 4,759억 2,200만 원이고 2021년 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6,107억 5,1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로 하면 1,348억 2,9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금액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남 시군조례 비교 우리군 미재정조례 현황 및 이유입니다.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 이상 제정된 조례 중에 우리군 미재정조례는 상징물 조례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미재정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 및 현행 조례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 2건,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정을 하도록 그러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군중정책 제안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는 2020년도에 120건, 2021년도에 현재 24건으로 총 144건으로 그 중에 채택은 9건이고 불채택은 134건, 치아 1건이 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입니다. 3개 이상 중복가입위원은 42명이고 2개 이상 중복가입위원은 77명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은 26개 단체에 대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내역입니다. 124페이지까지 일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능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2021년 분야별, 부문별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관련 징계 처분 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72쪽.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6월 9일 보니까 하동군 부패 청년시책 방역 추진한다고 그 계획이 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최근에 공무원들이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토지보상법 위반, 도박, 공직기관 회의가 도를 넘고 있다고 전국 매스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하동이 아주 부패 하동으로 지금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또 우리 전화를 걸면은 공문 전화를 하면은 녹음이 되고 여러 가지로 활동 방향이 있는데 하동군이 반부패 청년 시책에 다음부터 이 깨끗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과 실천하고 계시는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동군의 어떤 실추된 부분은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그 설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어떤 군정을 뽑히고자 자정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떤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부분은 깔끔히 없애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을 더 친절하고 신뢰받도록 그리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그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만 또한 그 저희들 그 각종 공사나 용역이나 그다음 보조금 인허가를 받는 그분들한테 수시 그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입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 잘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그 부패 방지, 청렴도 향상에 꼭 기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정 모든 자연도 아름다운 이곳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로 실책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잘해도 하루아침에 전국 매스컴을 타버리면은 하동군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책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견제를 못 냈다고 많이 야단을 맞는데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하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책은 내가 다 봤는데 우리 그 이 페이지에 소송 예건에 대해서도 일단 소송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는 걸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소송권이 있으면 좀 잘 체계적으로 좀 조율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 군 예산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원을 하나 받아가도 맨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돈이 없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조금 그거 해서 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본인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송을 저희들 요즘에는 소속 상권이 최대한 그거를 해서 할 것만 해야지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는 거 소송 건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조금 참작해 주시고 네. 우리 봉사단체 있지? 네. 봉사단체 그것도 지금 무조건 봉사가 안 돼서 우리가 보조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걸 좀 단체마다 관리를 좀 합니까? 네, 저희들 단체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까지는 더 관리는 조금 어렵고요. 총괄적인 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연도 봉사를 많은 봉사단체 출신입니다. 이 서류만 보조금을 타가지고 서류만 맞춰오면 그 서류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겠지만은 활동하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은 인원 한 40명 가지고
몇 개 벤치에 걸쳐가지고 그 3, 40일 가지고 그래가 보조받는데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좀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이런 거에도 우리 군비에 대한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은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예산가에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 신문에 매스컴에 나와서 다른 데서 너가 하동의 공무원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600만, 700만 공무원들이 그가 한꺼번에 취급받는 거는 그것도 과장님 가슴 아픈 일이지. 저희들 개개인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우 월요일마다 간부 회의하고 매주 회의한다면서 그런 회의 때 그런 말씀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 간부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지키고 그게 돼야 공무원의 자질이 있지. 그것도 말단 공무원들도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이 그 불미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매스컴에 타고 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그거를 좀 당부드립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하는 여성위원회 비교 있지.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3개, 4개 그런 거는 위원회 하는 조례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 가입, 3개 가입, 5개 이상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분석을 나름대로 합니다만 위원회 이게 지금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럼 시정이 돼야 되는데 좀 요번에 또 그렇더라고. 한 사람이 7개서 하는 그거는. 그리고 하동군의 자원봉사 회장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정 그거 5분에 당장 시정해 주세요. 다른 단체 회장들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맞게끔 이래야지 그냥 단체 회장이 7개 있는 것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정말 시정해서 골고루 좀 해가지고 다 고생하는 회장님들 다 그거 하도록 그 위치에 맞게끔 좀 배정해 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하겠습니다 했지. 행정사무관사 끝나고 제가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런 거는 조금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정을 해가지고 골고루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구 쪽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9쪽. 몇 쪽이라 그랬습니까? 8쪽. 8쪽. 예. 8페이지. 네. 비정규직 및 공무직 고용 현황이 있는데, 20년 전년도에 공무직이, 두 번째 보면은, 200만 원 돼 있는데,
21년도도 공무직이 209만 원대 있는 이거는 왜 월 평균 금리가 동일한지 왜 그렇습니까?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호봉을 저희들 체크를 해보니까 6월달하고 예. 7월달하고 이 호봉이 올라갈 갑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예. 그 11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그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해랑이 지금 나와있죠. 네. 지난해에 그 19년 실적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에서 경남도 군부 최우수 수상한 데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정 인센티브를 지금 3억 원을 받아서 행정 복합타운 내 도로 개설 공사로 이렇게 지금 그 집행 예정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행정 복합타운 내 도로 개설 공사로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재정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우리 뭐 공무원 처우나 이런 데 조금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도정 핵심 현안의 어떤 시공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그때 당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 사업을 건의하도록 일단 그리 해서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올렸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맞는 어떤 그런 경비가 요구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지금 내용만 놓고 보면은 네. 공무원 700여 공직자가 정말 노력한 땀의 결실인데 이런 재정 인센티브만이라도 공무원들 처우 개선에 뭐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무 주요 합동 업무 평가할 적 인센티브를 줄 적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서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이 27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그 26쪽에 보면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2021년도 예산 기준 재정 공시 및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시 공시 심의되어 있는데 2019년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겠는데요. 저희들이 재정 공시는, 저희들 올해 이제 2020년도 재정 공시는 이번 정례회 때 이제 2020년도 공시라고 해. 2019년도 결산 기준에서 공시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또 수시 공시를 통해서 결산 이후에 발생하는 예. 그래서 저희들 그때 당시에 보니까 도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온 거 보면 통합 부채 현황이라든지 우발 채무 현황이라든지 기금 분석 결과라든지 재정 분석 결과라든지 이런 걸 추가 공시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23쪽으로 앞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제일 하단에 안건의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외에 7건도 있는데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는 조례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요 띄어쓰기가 빠졌거나, 쉽게 말해서 하동군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한, 그래서 그 문자표를 넣고 하동군 산립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이 또 문자표가 들어가고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외 7건 그리 표기하는 게 말건데 포기가 좀 잘. 그 뭐 사소한 비라고 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 기획예산과는 하동군 본청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이것을 그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통제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와 자료에 오탈자가 없도록 기획예산과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과장님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리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쪽을 좀 한번. 그 31쪽에 읍면별 고충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와 관련입니다. 그 32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접수 일자가 9월 10일이고 처리 일자가 10월 5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보면은 마지막에 접수 일자가 8월 19일이고 처리 일자가 10월 8일입니다. 고충 민원의 처리 기간은 며칠입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본 의원이 그 지적을 한 그 내용이 이 처리 기한이 이렇게 경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뭐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처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14일 이내에 실질 조사 등의 완료가 어렵길 경우에는 또 추가로 또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28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우리 판단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시한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좀 의아해서 좀 한번 챙겨보니까, 2020년도 8월 달에, 먼저 8월 19일 날 건설교통과에 먼저 접수가 돼서 한번 처리 결과를 통보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는 2020년 9월 15일 날 감사부서에서 접수가 돼서, 2020년 10월 8일 날, 저희들이 처리한 걸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 조사나 이런 걸 했다 보면은 또 중간에 추석 연휴도 중간에 끼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면 기간은 실제적으로 한 11일 정도 소요된 걸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32쪽 다섯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34쪽에 여섯 번째 하고 열 번째 하고 이 민원 동일한 내용의 고청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일 민원입니다. 동일 민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동일 민원이 맞다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이 이거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거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조사가 된 거이고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고층 민원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저희들 보건소님을 단장으로 해서 건축 민원,
복합민원, 환경민원, 곤충민원과 같은 그 반복민원을 분기별로 그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감사부서에서 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련 부서에서는 그 고층민원 관리 카드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또 사항에 따라서 민원 그 조정위원회도 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그 분기별로 그 고층 민원 처리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했단 말씀입니까? 안 예, 했단 말씀입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동일 민원에 대한 감사부서의 그 조사 결과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 민원의 처리 사항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토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충 민원도 그렇게 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접수 일자와 처리 일자만 놓고 보면은 뭐 내용을 모르니까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 사항만 놓고 보면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다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민원 처리라는 것은 국민의 삶과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므로 민원의 처리 사항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확인 점검해서 민원인이 신속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그 106쪽 한번 좀 봐. 네. 이 본의원이 그 이혼의 중복 가입 현황을 한번 좀 스크린 좀 더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중복 가입 인원이 77명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91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개 이상 중복 가입 인원이 지금 2020년도에는 26명인데 여기는 보면은 5개 이상까지 합하면 오히려 42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1차적으로 저희들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가장 먼저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농촌이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들이 단체가 한 190여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충족하기는 조금 인력풀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많은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안 되고로 그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과장한테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대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위원회 위원 가닥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 음, 61페이지. 과장님, 올해 우리 2021년도에 우리 하동군이 혹시 외부 감사 받은 거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외부 감사는 지금 받은 적이 없고요. 수시로 본부 감찰팀이나 아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뭐 감찰 내지는 네, 감사. 지금도 오늘 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한 일주일간 행안부 본부 감찰팀에서 와 있습니다. 감찰입니까? 감사입니까? 그분들이 오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없다고 그러세요? 이분들이 이제 수시로 오기 때문에 아니, 외부 감사라 하기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 네. 뭐 감사는 감사잖아요. 뭐 행안부에서 오셨다니까 감사 아닙니까? 근데 기록상으로도 감사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과 나온 거 혹시 있습니까? 감사 결과 나온 거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습니다. 아직 결과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몇 회를 받았습니까? 네? 몇 회를 받았습니까? 감사를. 지금 외부 한 감사. 번 받았습니다. 한 번.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요 근래에 우리 하동군이 언론의 중심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직자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갑자기 많은 일들이 막 거의 동시다발로 생기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음 자체가 해이해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예. 공직기관이 기본적으로 공직기관이 해이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자체 감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해마다 받는 감사 결과가 어떻게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지적 건수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이게 해가 지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개선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거의 지적되는 것들이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도 하시든지 그런 개선의 노력은 없고 감사는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발생하고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뭐 업무가 환경이 바뀌고 하면 좀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내지는 교육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모셔다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분들한테 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이 해야지니까 이런 말썽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신규 직원들의 어떤 가다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장님, 네네. 여기 자체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보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관리 소홀, 이륜차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의무 펠락이나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서 감사 네. 결과가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 능력에 좀 부재 아닌가 싶어요. 저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위원회들 우리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원회들이 평균 회의를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많게는 작게는 한 번, 저희들 과장님, 네네. 저도 위원회에 2개인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조금 모자라서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심지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만 달고 있는 위원회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뭐 인력풀이 좀 모자란다. 인력풀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거의 비슷한 성격들의 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들, 이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회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 회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서 각 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혹시 그 네. 자료 있습니까? 채택되어 있는 자료들,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 그거는 해당 부서 저희들 소관 같으면 아니면 각종 소관 부서들이 따로따로 그 자료를 준비를 해놓으면은 네. 그 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까지는 아직까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자료를 수집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위원회를 그냥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만 할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우리 그 광고료 또는 신문구동 현황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홍보비 또는 뭐 광고료로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걸 저번에도 우리 그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창구를 일원화해서 또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또 홍보 신속성을 기하할 수 있으면은 이 창구를 일원화해라. 홍보부서로. 근데 그때 그 의회에서 제안한 바에 대해서 뭐 혹시 지금 개선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도 작년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아니죠. 그 홍보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일원화가 돼야만이 그 홍보의 뭐 다양성이나 또는 뭐 홍보 효과의 극대성이나 또는 신속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재정 집행의 또 용이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창구가 야개니까 지금 봐보세요. 기획예산과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면사무소까지 여기 있어. 예산을 따로 집행해요. 이런 것들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을 낭비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라든지 하다 보면 예산 뭐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홍보계를 엄연히 존치를 시켜놓고 홍보계를 두고 왜 홍보를 각 부서에서 따로 합니까? 홍보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홍보는 하동군은 전체적인 홍보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아니죠. 네. 각 전체가 다 하동군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따로 진교면을 위해서 하는 거 악양면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진교면 사무소는 악양면 사무소는 뭐 하동군에 소속 안 돼 있습니까?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홍보부서로 일어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각종 홍보비들.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홍보 예산하고 뭐 또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각 부서의 뭐 신문 구독료나 또 이런 부분은 또뭐 일반 뭐 예산 편성 과정부터 체질을 바꾸면 되죠. 그걸 왜 면사무소나 각 부서들이 예산 없다 하면서 따로따로 지급을 합니까? 홍보부에서 일각하면 되잖아요, 홍보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입니다. 아니, 뭐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21페이지에 고층민원 집단 접수 현황 처리 결과, 이게 답니까? 이게 뭐 간략하게 몇 개 빼는 게 뭐. 저희들 이제 검사 부수로 보통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해당이 안 되면은 저희들 감사 부서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도 거 예를 들어 20년 지금 뭐 몇 건 안 되는데 이게 전체 20년도 민원 고층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 처리 결과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 이게 일부 빼낸 겁니까? 자료조라.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감사 부서에서만 네, 처리한. 감사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민원 처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하다 안 되면 저희들 감사 부서로 위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지금 한 거는 이제 가까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예, 가에서 처리를 하고. 예, 일반 민원으로 이거 처리를 이제 하고, 예. 좀 뭐 감사부서로 넘어오는 건 어떤 게 이리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좀 보통 감사부서에서 넘어오는 사항은 처벌과 같이 함께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민원 중에서도 좀 심각성을 민원을 시도하는 요구하고 예. 처리 결과를 요구하면서 그 처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조치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년대 섬진복지재단 한사랑 요양 관리감독관인 기관의 점검조사 처벌을 바랍니다. 이런 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걸 왜 감사 그럼 여기 넣습니까? 20년도에 이 자료에 보면은 네. 이런 거는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왜 감사 파트에서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이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해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가 20년도에 한 100건 정도 지금 민원이 들어온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은 좀 심각한 것만 감사과에 들어와가지고 한 결과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심각한 것도 안 올라왔는데 그렇게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들 민원 접수를 예. 민원인들이 하실 때 쉽게 말해서 수신처가 예. 저희 감사 부서에 수신처가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뭐 각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은 또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하면 다 볼 수가 사실 없고 뭐 생략된 그런 부분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지금 이야기는 이 감사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섬진복지재단 한사람 요양관리감독관 기관의 점검조사 처벌을 원한다. 이런 게 이 감사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런 거는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관리는 또 주민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그럼 각 아마도 자료를 다 요구를 해야 돼요. 자료 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각과에 그 감사 파트에서 감사한 그런 심각한 자료를 각 아마도 요구를 다 해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해놓으면 20년 때 우리가 보면 고층민은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밖에 우리 자료를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를 볼 때 20년도에도 지금 고층민은 접수가 제가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건 한 100건 정도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간략하게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뭐 감사 파트에서 한금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과에도 지금 이 자료를 싹 다 요구해서 다 봐야 되네. 그럼 지금 이게 군 전체의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과에 몇 가지지. 전체적으로 있는 거는 각 과에 다시 가지고 있는 게지. 의미는 처리 이거 부분을. 좀 이 감사과에서 지금 하는 건 좀 심각한 부분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심각한 부분만 감사 파트에서 처리를 해가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각 과에 그러면 좀 뭐 어느 정도 민원은 각 과에서 이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각 과마다 우리 요구를 해야 다 볼 수가 있냐? 그런데 이렇게 오니까 볼 수가 없지. 이만큼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자료가 하던 군의 민원이 단갑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네, 더 맞습니다. 이 이제 민원인들이 그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예. 그 일반 뭐 처리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공무원의 신분을 같이 처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를 네. 하면은 좀 분리를 해갖고 어떤 추가 자료를 뭐 이리 다르게 자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못 보잖아요 지금. 그럼 각 과마다 싹 자료를 요구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그럼 공통상황으로 금방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공통상황으로 지금 서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각 자료가 부서별로 이제 이 공통상황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조금 보셔야 안 되겠나 그러죠. 좀 그런 게 부서별로 네. 그 자료가 올라와도 이런 중요한 자료 같은 걸 여기 올려줘야지. 그 금방 이게 주민행복과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이런 좀 문제점 있는 이런 거는 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자료 제출을 할 때 또 저희들이 그 처리한 부분만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처리하지 않은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또 그건 또 그래 이런 부분이 본인이 자료를 받으면 처리 20년대 처리 중 해가지고 결과를 물어보고 싶은데 요 자료에 넘지 요걸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럼 또 주민행복과에 또 새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해가 새로 또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군 전체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이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사과 방희호 과장님 좀 이따. 네. 네. 과정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그 각종 위원회 가다 중목 방지 및 해양화 시정 처리 요구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료에 보면은 111쪽 한번 봐주시죠. 111쪽. 네. 거기 보면은 지난해 위원회 중복 가입 현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13개 위원회에 이쪽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 분이 13개 위원회에 가입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서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이제 원래 회장으로 직위에 갖고 계시다가 이임되는 승계해주는 또 위원회가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이제 승계가 되어서 4개 정도는 승계가 되었고 그 외에는 또 여성단체 회장님이다 보니까 또 각종 단체에 포함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이 된 걸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은 네. 이분이 회장인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보니까 중복위원회 수가 10건입니다. 10개 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직으로 해야 될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3개가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해가 안 돼, 이해가요, 지금. 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전혀 네.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집행기관에. 이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은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일단 저희들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제대로 이행 못한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고, 예. 앞으로 다시 선정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이 따져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래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과장님 좀 바른데. 예, 박의호 의사과장님 다른 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을 보면은 하동군 의회 소속을 본 의원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6개 위원회가 1분, 4개 위원회가 1분, 3개 위원회가 4분, 2개 위원회가 2분, 없는 분이 3분, 총 해서 11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이 각종 위원회 이용 가다 중목 방지 시정 처리 요구를 의회에서 한 사입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과장 방해입니다. 지금, 기획 예산과에 제출된 위원회 의원들의 현황하고, 사실 의원 추천이 집회물에도 공문이 접수가 되면, 일단 의장님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해당 위원한테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추천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무과에서 관리하는 그게 있습니다. 일회성 위원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잘 못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과에서 집행부에 추천했던 자료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자료하고 조금 좀 틀리는 부분이 추천을 했으면은 집행기관에서 어느 위원회에 확정이 졌다고 통보 안 합니까? 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예, 저희들은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회에서 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의회마저도 이렇게 안 지켜지는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금 의원들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큰 편차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잘 못 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면은, 이 지금 추진적으로 돼 있어요. 추진적으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 정비, 현황 및 정비 계획 조사해가지고, 금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어쨌든,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가, 인적 자원이 충분히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전문가 그룹에서 군정에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편차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편차가 없으면은 위원회에 한 의원이 4개, 3개 하는 그게 편차가 없습니까? 10명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그 소속에 맞게끔, 다른 데는 쓰지 마세요. 소속에 맞게끔 그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에서 넘어오면 의장님하고 의사과에서 이 분야에는 어느 위원이 들어가면은 그걸 잘하겠다는 그런 걸 평가를 해가지고 행기 한 사람이 4개, 3개, 5개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없는 위원은 없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62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그 2020년도 자체감사 있지에 네. 자체감사 처리 결과에 보니까 지금 7개 면회에서 나왔는데 6개 면회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인감증에 대한 그 인감증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감증을 잘못 해가지고 감사 지적에 받았다고 6개 면에서 나오가 있는데 어느 면이라고 많아요.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거 인감증을 잘못 꼭 하면 인감증이 뭡니까? 인감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 아시지? 이걸 뛰어가 너무 땅을 팔아먹어도 그 못하는 이런 인감증 그 자체 감사에서 6개 면이나 걸리다는 건 이게 심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거무시정, 물론 해서인것들 거무시정이 다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인감증이 불면 이거는 강력한 그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시고 그 면에 대한 진짜 이거는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농촌 지역에는 고령화 시대인데 직원들을 믿고 그걸 하는데 직원들이 인감증 이런 걸 진짜 그거를 해줬다는 이유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이 듭니다. 과정께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최치용 과장님, 또 계장님, 또 그 관계 그 부서 직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우리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항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해외 문화 탐방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진 사유 및 항유 계획을 보면은 기획 예산과에서 온라인 라이브로 국제 교류를 하겠다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장가계시 12명과 우리 하동군 12명이 신청해서 접수가 완료되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12명이 장가계는 일단 나누고 우리 하동군의 12명 학생이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까? 어떤 거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부분이 통역은 중국어가 아니고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로. 중국도 영어를 하고. 아, 영어로? 예, 예, 우리나라 학생들도 영어를 하고. 예, 영어로 이제 통역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서로가 해서 예, 온라인으로 이제 대화를 네, 한다. 예, 예. 그럼 이거 지금 날짜는 이제 7월 8일에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래 하셨는데 네네. 저희 학생들이 문화체험을 통해서 많은 체험담이랑 그 사례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장가계 시와의 학생들과의 관계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예산을 얼마를 세우고 계신지요? 저희들 장가계하고는 매년 가는 사람들이 12명 정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항공료하고 체류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럼 이 학교 장가게 가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 저희들 학생들도 학교별로 저희들 그 선발을 추천을 받아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에서 학교별로. 예. 그럼 이에 이제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찾고 있습니까? 아니 온라인 라이브로 했을 때 라이브를 했을 땐 저희들 랜선비 정도만 해서 그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 양희주 과장 잠깐만 양희주 담당자님 다른데 나와 주십시오. 얼마요? 마이크 켜주세요. 예, 2,400만 원 예산 확보돼가지고 현재 학생은 모집 완료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공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학교마다 저희가 인원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학교에 추천을 받으신 학생들입니까? 학교에 추천을 받았는데 영어가 잘하는 학생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2,400만 원으로 했다?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차례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3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가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데가 중국 청도. 네네.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해서 저희 하동군에서는, 남해도 있지만은, 하동군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하동 녹차를 지원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장자제시에서는 또 우리가 방호복 의료용 장갑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안양시,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구 했을 때 우리 하동의 농특산물 세트, 미나리, 홍차, 음료를 지원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이 청정지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하동군에도 코로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지역에는 저희가 코로나 했다고 이렇게 고물품을 지원했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 하동군이 코로나 됐을 때 어떤 지원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지금 장제시 말고는 저희들 국내에서는 저희들 코로나와 관련 없이 저희들 수혜시 때 그때 저희들 조금 물품이나 의원금을 그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돈은 우리가 고물품이 1,245만 원이었습니다만은 돈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또 오고 가는 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동군에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또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안양시에서는 저희들 2020년도 수혜의원금을 해서 한 1,000만 정도 기탁을 했었고요. 그 다음 해운대구에서도 수혜 물품으로 해서 한 250만 정도 기탁이 됐고요. 서울 송파구에서도 수혜 물품으로 해서 한 500만 정도. 그 다음에. 과장님. 예. 잘 알겠고요.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 고물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데 이리 지원해 주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만일에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이 아니라 비고란에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하동군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노라고 했다면 제가 이 질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획예산과 소관 행정 사무를 마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사항을 읽겠습니다. 계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고충 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동일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 결과 자료를 2021년
6월 15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예. 예, 예. 오늘은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